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 때문에 헬로윈 악몽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해자 유가족과 목격자뿐만 아니라 참혹한 영상과 사진을 본 분들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부산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수학이 넘어 위로를 보내고 있답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함께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최미은 담당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부산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좀 낯선 곳인데 어떤 곳입니까? 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로부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재난 이후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들에게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의 악화를 막고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여 재난 경험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특히 이제 헬로윈 사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가족, 현장 목격자, 피해자 지인분들이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요? 네,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원망과 분노, 죄책감에 휩싸일 수 있으며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와 목격자, 구조요원, 자원봉사자 등은 참사 후 불안과 공포, 공황, 우울 등의 트라우마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통 수일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예. 만약 이러한 반응들이 지속되거나 고통이 급심하다면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유가족 목격자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5차 피해자까지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고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미디어나 SNS에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급요원들이 집단으로 심폐소생술을 한 영상, 희생자들이 아스팔트 바닥에 눕혀져 있는 모습들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되어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사고는 그동안 국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인재로 인한 대규모 압사 사고여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SNS라는 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모습들이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어 충격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날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까지 상황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데, 이 트라우마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트라우마란 신체적, 정서적으로 해롭거나 위협이 되는 사건, 혹은 어떠한 상황으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트라우마 자체가 질환은 아니며 주로 사건, 사고 등 특정 상황에서 불안, 공포, 두려움을 크게 느끼면 당시 상황의 다른 느낌들이 더해져서 뇌의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트라우마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심리적 불안을 겪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크게 놀라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사고 이후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신체 변화에는 불면증, 긴장, 두통, 피로감, 식욕 저하, 폭식, 소화불량이나 심장 박동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 심리적 변화로는 불안, 공포, 분노, 절망감, 과민 반응, 악몽, 죄책감, 비현실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사고를 겪은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지와 사건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네. 이 국가적인 트라우마가 걱정되는 재난 상황 이후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보통 재난 경험자들이 술이나 담배에 의지해서 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 관련 기사 또는 정보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우울과 불안감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되도록 최소한의 정확한 정보만 얻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고 관련 정보 등을 무조건 피하는 것 역시 트라우마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고통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주변에 트라우마로 인해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네. 후유증을 극복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이 할 수 있는 후유증 극복법 뭐가 있을까요? 재난을 겪은 후에는 마음과 몸의 변화나 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심호흡, 복식호흡, 착지법, 나비포옹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심호흡은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소리를 내면서 풍선을 불듯이 천천히 끝까지 내쉬어 봅니다. 가슴에서 숨이 빠져나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예. 그 다음으로 복식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숨을 내쉴 때 배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느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착지법은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하고 뒤꿈치를 내려놓습니다. 발 뒤꿈치에 지그시 힘을 주면서 단단한 바닥을 느껴봅니다. 지금 여기로 내가 돌아오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나비포옹법은 스스로를 안아주는 자세입니다. 갑자기 긴장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괴로운 장면이 떠오를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두 팔을 X자 모양으로 교차한 후 나비가 날개짓 하듯이 어깨를 10에서 15회 정도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 마음이 안정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마음구 홈트 영상을 참고하여 스스로 심신의 안정을 찾는 방법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따라하시면서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혹시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안정화 기법, 마음 구호 홈트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제 심한 트라우마가 있어도 병원 찾는 게 어렵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장벽은 높기만 하고 정보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병이 맞나? 이 정도의 문제로 내가 병원을 찾는 것이 맞나? 라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바로 병원에 내원하는 것보다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상담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심한 불안감으로 무기력, 의욕 저하,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불안이 스스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병원 진료를 꺼리기보다는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사회적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태원 그 참사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분들 그 상담 전화가 있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만 좀 알려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죠? 네. 참사와 관련하여 심리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국 대표번호 1670-9512
또는 051-801-407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1670-9512 이거는 전국 대표 번호고요. 부산은 051-801-4070번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산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최미은 담당자였습니다.